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오늘은 입구자가 들어간 한자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기로 할까요? 양쪽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 입술인데 이렇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 사람은 인기가 있다는 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기 많은 배우에 이런 입모양을 한 사람이 많고, 정치인으로서는 유별나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던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군요. 바로 이런 입모양을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어요. 한글의 비읍자 비슷하죠. 이 비읍자가 근문소전을 거쳐 해서의 입구자로 정착을 했는데 이걸 이용한 글자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글자가 있네요. 한 가지 동. 한 가지 동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동굴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은 같은 혈족이니까 거기서 한 가지란 뜻이 나온 거라는 그런 해설이 있던데, 동자가 동굴집이라니 꽤 상상력이 좋은 분 같습니다. 또 어떤 옥편에 보니까 두꺼운 판자에 통 모양의 구멍을 뚫었는데 그 구멍의 모양이 모두 같은 데서 같다는 뜻이 유래했다, 그런 설명을 하던데, 이게 맞는 설명일까요? 우선 청동기에 새겨진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얼른 봐선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면을 둘러치고 있는 칸막이인데요. 사면을 둘러싼 막힌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무슨 공간이냐 하는 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막힌 공간 한가운데 보이는 그 럭비공 비슷한 이 부호는 뭘 호대인들이 그린 걸까요? 이것만으로는 무슨 표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럭비공을 둘러싼 다음 그림을 보세요. 밑쪽에 말이죠, 발 같은 그림이 두 개가 보이죠? 네, 그 발이 맞습니다. 두 발과 두 다리죠. 다리를 좀 이렇게 둥글게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두 다리, 곧 가랑이 사이에 있는 럭비공,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만 합니다. 약간 지저분한 얘기가 되는데 글자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뭐냐? 가랑이 사이에 있는 항문을 그린 거예요. 이것도 내 해석이 아니고 고문학자들의 해석을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런 그림이 또 있죠. 한글의 비읍자 비슷한 표시가 사람의 그 입술을 그린 부호로 입을 가리킨다는 건 앞 강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고대인은 여자의 경우는 입이 두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선 그 여자의 심볼을 표시한 거죠. 자, 그럼 다시 원 그림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뜻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림의 뜻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사면이 막힌 공간에 가랑이를 벌리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결국 화장실에 앉아있는 여자가 항문과 국부로 대소변을 보는 정황을 나타낸 그런 그림이에요. 바로 여기서 대변과 소변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보고 있다. 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같다. 그러니까 매 한 가지다. 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간략히 표시한 갑골문이 있습니다. 위는 그 사다리 같이 생긴 부호인데 이건 사다리를 그린 게 아니고 사실은 두 개의 부호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 하나는 가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입구자 형태의 네모 그림이죠. 그래서 가랑이 표시와 네모 그림을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다리같이 되는 거죠. 가랑이 사이에 있는 네모, 앞 청동기 그림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건 항문을 나타낸 그런 부호입니다. 가랑이 사이의 항문과 그 밑에 다시 심볼을 동시에 표시함으로써 여인이 그 대소변의 두 가지 일을 같이 보고 있다. 같다. 매 한 가지다 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근문에 오면은 여자의 심볼 비읍자가 역삼각형 비슷하게 그려졌으나 사실은 그 비읍자를 빨리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전에 오면 사다리 모양의 가랑이와 항문 부호가 글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변형된 부호로 바뀌었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그 비읍자가 입구자로 바뀌어 한 가지 동자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 글자는 같은 시간을 뜻하는 동시, 같은을 뜻하는 동일, 같은 이름을 뜻하는 동명 등과 같이 활용이 됩니다. 일어날 흥, 일어날 흥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또 여럿이 함께 같은 거라면 즐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흥자가 되었다, 그런 해설이 있던데 그 일리는 좀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또 어떤 옥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양손을 맞붙은 채 무언가를 함께 들어올리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던데 들어올리니까 흥이 일어났다는 건데 그 물건을 들어올리면 흥이 나나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거는 중국 신강에서 발견된 고대 암벽화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2개고 어떤 사람은 8개예요. 이건 머리카락으로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다는 걸 표현한 거라고 해요. 주목할 부분은 사람 몸 밑부분에 뻗친 무엇, 그 발기한 심볼입니다. 암벽화에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 갑곤문을 보면서 풀어나가기로 하죠. 위 글자에서 가운데 부호들을 제하면 상하 좌우에 남는 부호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4개의 손이에요.
삼지창같이 생긴 부호가 생긴 과정을 좀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네 개의 손 가운데 위쪽 손부호는 아래쪽 손부호 두 개와는 그 모양이 좀 달라요. 왜 다르게 그렸을까? 여기에 대한 고문학자들의 견해는 위쪽에 있는 손부호는 남자의 손이고 아래쪽의 손부호는 여자의 손을 가리킨 거라고 해요. 이 남녀의 손 네 개를 제하게 되면 가운데 남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호는 뭐냐? 2번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3번의 가틀동자의 갑골문과 같은 그림이죠. 즉 2번과 3번의 그림은 여인의 가랑이 사이에 있는 항문과 국부를 동시에 표시한 거예요. 가틀동자를 공부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했죠. 이 동자를 둘러싼 네 개의 손은 뭐냐? 이거는 두 남녀의 손. 한 사람이 손이 두 개니까 남녀 하면 손이 네 개가 되죠. 다시 말해 두 남녀를 나타낸 그림이라는 거예요. 왜 두 남녀를 뜻하는 네 개의 손과 항문 국부를 동시에 그려놓았느냐? 여기서 신강에서 발견된 고대 암벽화로 다시 돌아가서 좀 보기로 할까요? 그림에 대한 학자들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그림 속의 남녀는 지금 성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심볼은 뒤로도 그려져 있느냐? 글자 뜻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항문 교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갑골문에 보이는 항문 부호도 그 점을 표현했다는 건데 고문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항문 교접은 성행위가 한창 고조될 때 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심볼이 발기했다, 일어났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 두 번째의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에 오면 비읍자, 곧 국부가 역삼각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녀의 손 네 개가 약간 변형이 되었는데 세 번째 소전으로 오면 남녀의 손 네 개가 다시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항문과 국부가 합쳐져서 한 가지 동자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밑에 두 손이 꼭지 없는 6자 비슷하게 바뀌어서 일어날 흥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일어날 흥자가 남녀간의 에로스에서 유래한 글자라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유교 이전의 갑골문은 성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던 시대였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둡니다. 이로써 흥자는 흥함과 망함을 뜻하는 흥망, 재미와 관심을 뜻하는 흥미, 다시 일어남을 뜻하는 부흥 등과 같이 활용이 됩니다. 오를가
이 글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입으로 장정처럼 씩씩하게 말하니까 옳다는 뜻이 되었다는 그런 해설도 있던데, 장정이 씩씩하게 말하면 다 옳은 건가요? 또 어떤 옥편에 보니까 목을 구부려 가까스로 쉰 목소리를 내는 데서 유래한 글자라고 하는데, 쉰 목소리가 왜 옳다는 뜻이 된다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다음 그림을 보기로 하죠. 손을 기역자로 구부린 모양이죠. 목을 구부린 게 아니라 손을 구부린 거예요. 사람은 그 작은 음성을 들을 때 좀 잘 들리도록 손을 귀에 갖다 대고 듣는 습관이 있고, 그 말을 할 때도 입에 손을 갖다 대고 말하는 그런 습관도 있어요. 이를테면 고대 사냥에서 그 앞에서 매복하고 있던 동료들이 공격해도 좋은가 그런 신호를 보내오면 뒤에 있던 대장이 그 손을 기역자로 해서 입에 대고 오케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에 가 또는 가 하고 소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어요. 구부린 손 안에 입이 비읍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이나 소조는 큰 변화가 없어요. 다만 네 번째 해소에 오면 입을 뜻하는 비읍자가 입구자로 바뀌죠. 지금의 오를 가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좋다, 옳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 생겨났고, 가능한 것이니까 허가한다, 승낙한다 그런 뜻도 파생하게 됩니다. 이 글자는 할 수 있다는 뜻의 가능, 의안을 결정한다는 뜻의 가결, 꼴불견이라는 뜻의 가관 등과 같이 활용이 됩니다. 어찌하. 어찌하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것도 역시 입구자와 연동된 글자인데요. 사람 인자와 오를 가자가 합쳐진 그 형성자니까 이걸 또 풀이해 가지고 사람으로서 옳은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니까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어찌란 뜻이 나왔다는 그런 해설이 있더라고요.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어떤 옥편에 보니까 사람이 어깨에 짐을 맨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해설을 했던데, 이 해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데까지 오기는 했어요. 고대 청동기에 새겨진 어찌하의 그림 글자를 먼저 보기로 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 어깨에 짐을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창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 도끼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고대의 창은 끝이 도끼처럼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찌 하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갑골문부터 보기로 하죠. 갑골문을 보면 어깨에 창을 맨 사람이 걸어가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시퍼런 도끼창을 어깨에 메고 입으로 소리를 치면서 걸어가면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건 뭐냐? 싸우러 가는 거냐? 죽이러 가는 거냐? 대체 어쩌려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의문으로부터 어찌, 무엇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자 이전에 갑골문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스케치한 글자이지만은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야 할 경우는 어떤 특징적인 장면이나 속성 같은 걸 포착을 해서 그걸로 대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볼까요? 금문에 오면 소리 지르는 사람의 입 모양이 갑골문보다 더 크게 강조가 되었어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어째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냐? 그러나 세 번째 소전에 오면 사람을 스케치한 그림이 사람 인자 비슷하게 분리가 되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도끼창이 사라진 대신에 손을 기역자로 만들어 입에 대고 말하는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앞에서 손을 기역자로 만들어 입에 대고 말하는 모양으로 오를 가자를 표시했다고 했는데 여기선 멀리까지 들리라고 꽥꽥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째 저러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바로 그런 의문으로부터 어찌, 뭐냐 하는 무엇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어찌 하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 글자는 어째서를 뜻하는 하고, 아무런을 뜻하는 하등, 어쨌든을 뜻하는 하여간 등과 같이 활용이 되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